이 검찰 개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최근에 이제 많이 학습이 된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제어할 만한 모든 것은 균제와 균형이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70년 동안 이제 일제시대부터 쭉 이뤄져 왔는데 그렇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뭐 필연적으로 어떤 그러한 그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에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부패나 비리의 어쨌든 가능성들이 많잖아요. 실제 검찰 내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것들을 직권남용으로 이제 이문정 검사가 직접 고발을 했는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가 알려져 있는 어쨌든 여러 형태의 뭐 스폰서 검사라든가 감찰을 해야 될 것들이 지금 다 뭐 되지 않은 뭐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지 않다가 지금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알려진 거죠. 결국은 자발적인 개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이제 행해왔던 그런 좀 불신스러운 그런 일들. 네. 물론 이제 검찰 집단 전체를 다 이렇게 범죄 집단시 하는 것도 좀 무리지만, 물론 정의로운 검사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제 그 검찰의 좀 어두운 역사들도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 흑역사 관련해서 정관예우, 이 말이 정말 그 이상한 말인데. 사법 거래죠. 그죠? 너무 좋은 말이죠. 네. 예우는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은. 선배에 대한 예우인데 선배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사실은 뭐 불법이 용인되는 거니까요. 불법 법 네. 시장, 법 거래 시장. 네, 사법 거래 시장이라고 네. 보고 있고 그 뭐 사법 거래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돼버렸습니다. 검사들의 경우는 기소 자체를 이제 불기소로 막아주는 거죠. 네, 우리가 뭐 흔히 봤을 때 무슨 뭐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은 뭐 횡령을 했는데 뭐 이렇게 기소조차 안 돼? 라고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정관 출신의 검사가 들어와서 이제 그 변호사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소권을 다 이제 검찰이 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없애야만 됩니다. 네, 반드시 이게 정말 네. 우리나라 그 법 정신을 가장 유린하고 있는 현장인 것 같아요. 그게 남아있는 한 우리가 뭐 또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무전유죄. 맞아요. 유전무죄. 돈이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다 그냥 다 유죄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이제 기소율, 이제 어떤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갖고서 이제 무언가 이제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겠죠. 예. 그러면 시민들의 경우 보통 이제 기소가 되는 확률이 30%입니다. 30%라는 거는 뭐 나머지 이제 빠져나간 사람들이 이제 뭐 돈 많은 변호사를 써서 빠져나가는 어쨌든. 근데 이제 검사는 기소율이 몇 %인가? 최근 5년 동안 기소가 된 게 총 몇 건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14건. 5년 동안. 네, 5년 동안 14건 기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한 겁니다. 0.13%. 일반인들의 기소율이 30%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정말 굉장한 형평성의 차이가 있죠. 네. 다른 세계에서 살고 계시는. 네, 완전 다른 세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죠. 살인범, 강간범, 뭐 절도범, 사기꾼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어떤 법치주의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만 되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고 뭐 예방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지만 이제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을 해서 이제 뭐 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는 그 어떤 거라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파괴, 법치주의의 파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행위거든요.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이 언론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그 검찰과 언론의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드러나기도 하고, 네. 언론에 대한 어떤 불신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확대되는 계기가 또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언론에 대해서 좀 느끼셨던 것들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검언유착.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예, 정치와 경제의 유착. 그렇죠. 이번 일을 통해서 네. 검언유착이라는 말이 더 대두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지금 이제 제가 책을 쓰고 제가 글을 쓰는 또 굉장히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실을 보도해야 될 뉴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나 같은 소시민이라도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자. 짐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정말 이렇게 검찰과 언론이 이렇게 유착이 되었다는 게 이번에 새롭게 더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요. 유착 수준이죠. 거의 유착. 뭐 쉽게 얘기해서 검찰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냥 나팔. 나팔수가 돼서 바로 그냥 받아갖고서 적어서 나가는 게 되면 뭐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이 있잖아요. 피의사실 이게 범죄행위인데. 네, 범죄행위죠. 네, 그러니까 무죄 투정의 원칙에 의해서 사법적으로 그 사람의 죄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기 전에는 죄인으로 취급하면 안 되죠. 피의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어쨌든 형법의 근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근간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네. 무너뜨리고 있으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여론에 의한 단죄를 시도를 한 거죠. 이미 검찰의 결론에 맞춰갖고서 여론 재판을 몰고 가는 거죠. 이건 사실은 마녀 사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관행인 거죠. 이번 사태를 보도한 언론들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말이 검찰에 따르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검찰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의 말에 네. 따르면 뭐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의 이야기를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해주는 모습도 참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공부를 했던 사람이면은 난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믿는 정의가 어떤 것이냐는 이건 뭐 이제 보수든 진보든 그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조차 못하고 검찰에 따르면 검찰에 의하면 전해졌다. 뭐 나고 말했다. 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내가 쓰는 어쨌든 뭐 기사나 보도하는 내용이 된다는 거는 그건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직업 프로페셔널로서 이제 굉장히 이건 자존심의 손상을 받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그러게요. 그렇게 검찰의 의도와 의사를 그대로 많이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언론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검찰의 입장에서는 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굉장한 어떤 무리수들을 둘 수 있는 그 뒷배가 되는 것 같아요. 검은 유착이죠. 그게 네. 진정한. 네. 같은 편이 되어서 서로 악어와 악어새. 나는 정보를 주고 너는 정보를 받고. 자, 언론이라도 좀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좀 해줬다면 좀 훨씬 이제 양상이 달랐을 것 같은데. 네, 물론입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만약에 이 검찰 개혁이 지금 뭐 되게 뜨겁게 대두가 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어쨌든 이 권력 행사가 유일하게 지금 제어할 수 있는 게 시스템적으로는 없는데 그쵸. 시스템 밖으로 있는 게 언론이에요. 그쵸. 여론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들을 여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계속 제대로 짚어주기만 했어도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시와 어쨌든 견제를 해야 될 언론이 같은 편이 돼버린 거예요. 유착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은 뭐 더 이상의 무슨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뭐 검찰 개혁을 외치게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언론도 똑같이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 개혁 법안 중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이 있잖아요. 공수처법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저는 이제 언론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검언 유착이 깰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독점적인 검찰의 권력이 분산이 되면 언론도 더 이상 그들한테 빨대를 꽂고서 그냥 거기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공수처법이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공수처가 언론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네. 일이 되겠네요. 결국은 이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모든 어쨌든 이 구조를,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요.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이 지켜준다. 근데 이 원칙이 잘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예, 공수처가 생기면은 그런 뭐 검언 유착 관계도 해소가 되고 여러 형태의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불법과 비리가 뭐 돈에 의해서 혹은 권력에 의해서 혹은 친분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뭐 그런 일들을 이제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제 언론의 지형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언론 지형이 이렇게 변화되는 시점에 우리 평범한 네티즌들과 시민들,
시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얼마 전에 시사인이 어쨌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한 여론조사를 냈어요. 2등이 뭐였는지 아세요? 2등이 되게 흥미로운데 유튜브예요, 유튜브. 유튜브 자체를 하나의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로 그렇게 대중들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수많은 뭐 이제 1인 미디어나 뭐 작은 어쨌든 채널들이 지금 뭐 이제 사실 전달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형이 완벽히 바뀐 거고 1인 미디어는 누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서 그게 유튜브가 됐건 혹은 그게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가 됐건 누구나 그렇게 이제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실을 향해 궁금해하고 그거를 전달하고 싶은 욕망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에 그렇게 수많은 이제 시민들이 나오는 거겠죠. 네, 그런 만큼의 뜨거운 열정을 이제 미디어의 형태로도 충분하게 저는 배출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그 모습들 보면서 어떠셨어요? 감동했죠. 저는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성숙한 한국인들의 어떤 시민의식,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그 다음에 이제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그런 뭐 이렇게 이 자고일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DNA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외국에 살면은 굉장히 부럽게 봐요. 인류의 문명사적으로도 네. 굉장히 뭔가 그 의미 있는 집단 의식이 만들어지고 네. 있다. 아, 네네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언론의 융단 폭격 속에서도 이렇게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구나라는 걸 보고 서로 놀랐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인터뷰 과정 속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강력한 워딩을 많이 했잖아요. 검찰을 비판하고 뭐 언론도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뭐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 이게 만약에 나 혼자서 걸어가는 길이었으면 저는 더 많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거고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같이 제 옆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고 또 온라인에서 제 의견에 동조해 주시고 많은 저와 비슷한 의견들을 남겨주시면서 혼자가 아니로구나라는, 외롭지 않다,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어쨌든 그런 동료의식을 만들어준 거는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촛불이 광장에 모여서 횃불이 되고 수백만이 모여서 어쨌든 하나의 목소리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인권과 나아가 우리 이제 후손들한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심들과 목소리와 촛불들이 모여져서 지금 검찰 개혁에 지금 이렇게 흐름이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까지 지치지가 않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뤄왔고 이제 더 이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때까지 같이 지치지 말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